이번 주 미국에서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 날에는 11월 FOMC 금리 결정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근본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는 막판에 역대급 초박빙의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트럼프 후보가 우세로 치고 올라갔으나 11월 들어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해리스 후보가 다시 재역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 또 의회에서 특정 당의 의석 분포에 따라 향후 재정 지출과 장기 금리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뉴스톡의 주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자산시장 요동친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대선 직전 고용시장 충격, 10년물 금리 변동폭 추정, 그리고 대선 후 자산시장 변동성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톡의 우모 박사입니다. 미국 MBC 뉴스는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가 넥앤넥, 즉 막상막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1개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 지지율이 각각 해리스 48.4%, 트럼프 47.2%로서 역대급 초박빙의 접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최소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필요한데요. 여기 무당파 정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 226명, 그리고 공화당 219명으로 확보되었으나 아직 93명이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7개 경합주에서는 4개 주에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고 2개 주에서는 동률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안개 속입니다. 혹시 대선 결과 확정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PPT 중반 이후에 나오는 대선 결과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에 주목하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정치 도박 사이트에서도 지지율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0월 30일에만 하더라도 폴리 마켓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각각 67%와 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요. 며칠 사이에 54%대 46%로 좁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칼슈에서는 정치 도박사들은 아예 50대 50 동률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간의 인기도가 큰 폭으로 좁혀지면서 지지율에 재반전이 일어날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선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6년 임기에 상원 의원 100명 중 3분의 1과 2년 임기에 하원 의원 435명을 2년마다 선출하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정 당의 대통령 당선과 의회에서 의석 분포에 따라 대선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거 후 백악관에 입성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양당 의석 분포에 따라 수입, 즉 압승과 스플릿, 즉 분열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수입이란 대통령과 상하원을 특정 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수입이란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민주당의 수입이란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이죠. 또한 스플리트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이 양당으로 갈라지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대선 직전에 지난 금요일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신규 채용이 1만 2천 건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전 달에 22만 3천 건과 시장 예상치 10만 6천 건보다 크게 낮은 거의 폭망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이전 달과 같은 4.1%로 나와 샤움룰의 경기 침체 발동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나왔으나 이러한 결과는 허리케인과 보잉 노조 파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위와 같은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그리고 재정 정책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하는 경제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10년물 금리는 100bp 이상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지난 4월 25일 4.73%로 고점을 찍고 3.6%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그동안 선반영되었던 일정 부분을 되돌리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그 이후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의 압승, 즉 레드 수입에 대한 기대가 우세해지면서 4%대를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발표된 10월 고용 지표가 폭망으로 나왔으나 투자자들은 채권 가격에 오히려 베팅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10년물 금리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후보별 재정 정책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표는 두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되었을 때 재정 지출 규모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A는 재정 확장 요인, B는 재정 축소 요인, 그리고 C는 국채에 대한 순이자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두 후보 정책에 투입되어야 하는 총 재정 확대 순 규모는 각각 해리스 3.5조 달러, 트럼프 7.5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우위의 추정 결과는 여기 왼쪽 그래프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해리스보다 2배 이상의 재정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재정 지출 법안이 유지될 경우 2023년 97%에서 2035년 125%로 상승하는데요. 해리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133%,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14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이 편은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이 10년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자료인데요. 여러 경제학자와 의회 예상국, CBO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10년물 금리가 평균적으로 2에서 3b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결과 시나리오별로 국채금리의 변동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은 생략하고 10년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스가 당선되고 의회가 분열, 즉 스플리트되면 대선 결과 확정 후 2주 이내에 최대 10bp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즉 블루 수입의 경우에는 5에서 20bp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의회가 스플리트되면 최대 25bp까지 상승할 수 있고 공화당이 압승, 즉 레드 수입의 경우에는 4에서 50bp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리스의 당선 효과보다 트럼프의 당선이 10년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될 때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1기 때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복귀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처럼 움직였는데요. 2016년 당선 직후 감세 법안 통과 그리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선 직후 금리가 상승한 것은 그 당시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긴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번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므로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검은색의 달러 인덱스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와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왼쪽 그래프에서 하늘색 선은 10년물 금리의 역축, 즉 금리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선은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멀티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정방향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S&P 500의 주가가 함께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두 곡선 사이의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 괴리를 해소하려면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거나 S&P 500의 멀티플이 내려가야 합니다. 트럼프의 집권 시 10년물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S&P 500의 멀티플이 떨어져야 합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에서 하늘색 선의 10년물 금리와 청색 선의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리스가 스플릿으로 당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색선의 장기채 ETF인 TLT와 적색선의 레버리지 상품인 TMF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3개월간 TLT는 마이너스 7.6%, TMF는 마이너스 23%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상승했으나 FOMC B컷 금리 인하 이후 금리 상승으로 되돌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초부터는 공화당의 수입 우세가 점쳐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그 결과에 시나리오에 따라 10년물 금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채 ETF 상품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미국보다 완만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선 직전에 발표된 10월 비농업 신규 채용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실업률은 이전 달과 같은 4.1% 보합세를 유지하여 샴 법칙의 경기 침체 발동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둘째로 두 후보 간 향후 10년간 재정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큰 차이가 나고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10년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로 근본 대선 결과는 2주 이내에 10년물 금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와 TLT 그리고 TMF 등 장기채 ETF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번 주에 초겨울의 문턱이라는 입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